윤 대통령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 민주당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왜 대통령이 불필요한 발언으로 외교적 불화를 자초하는지, 이재명 대표도 어떤 정권도 적대적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하고 철회하라는 야당 공식 입장에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반응인데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를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멘트를 한 겁니까? 할 수 있는 멘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이를 키우는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은 정당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당 전체가 받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고 자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쟁의 수단을 찾기 위한, 정쟁거리를 찾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 치죠. 이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것 또한 예측이고 관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지레 짐작하고 그거를 강하게 질타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과잉이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보가 대체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게 과거에는 종전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면 전환에 많은 시도를 했었고, 지금은 또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린 이런 정당으로 지금 오명이 더 씌우게 됐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뭔가 과잉 대응, 과민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원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략 국가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국가가 그보다 작은 체급의 국가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그리고 거기를 지금 무차별로 폭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짓밟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데 야당은 그런 전제를 다 막론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트집을 잡고 있단 말이죠. 예. 인류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다 막아야 됩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가장 중요한 명제고 태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당도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의 어떤 양측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론적으로 정답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양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공식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론 추이를 좀 보겠다, 이런 의미일지, 아니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좀 곤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태생적인, 지금 현재 지도부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30%대 지지율 하에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이때 반성과 어떤 쇄신을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었고, 오로지 언론과 비윤 탓, 또 민주당 탓하면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 이런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견제 또는 비판 이런 거는 일절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외교라고 하는 게, 물론 김대현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가치 지향의 외교를 하면 그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외교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지금 우리가 친미, 그러니까 반중국 친미를 확연하게 가치 외교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부터는 그만큼의 혜택을 얻었냐? 미국에서 이번에 IRA법도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기아, 현대 다 이번에 7,500불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러시아가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의 교역은 굉장히 알짜 교역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과는 주고받는 게 있고 보호무역 등으로 우리가 지금 뺏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러시아하고의 무역은요, 오롯이 다 가져오는 돈이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끊길 판입니다. 자, 그러면 외교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들어가긴 하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갖다가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또 해야 될 얘기를 갖다가 안 할 때는 사실은 따끔하게 꾸짖어 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동맹국에 대해서 도청을 한 게 100일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최소한의 동맹국을 도청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항의하는 모습을 원했는데 조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작이 아닌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 해도 될 말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러시아의 침공을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뭐 이근대위가 갔을 때 여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굳이 방미를 앞두고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러시아하고의 그런 교역 문제라든지 우리의 지금 어떤 가뜩이나 외교적인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란의 모습들을 굳이 나타낼 필요 있느냐라고 한다고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득이냐? 예. 득보다는 실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앞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있을 과연 다뤄질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주목이 되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밀실에서 이미 한미 간 협의가 됐을 거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들어가지만 공동 성명엔 파장을 고려해 빠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김병주 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미 무기 줬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무기 주는 거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미 줄 수 있는 거 거의 다 주는 걸로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작년 봄부터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나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 당시에 빨리 조용하게 해결했으면 될 거를 갖다가 지금 소위 외교 문서가 도청 문서가 폭로되고 난 이후에 이게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지금 소위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가 반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뭔가 우리만 특별한 지원을 하는 느낌, 뒤늦게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다른 네. 나라들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도 진작했으면 지금 이렇게 논란 터졌을 때 조용하게 해결을 했어야 될 문제가 지금 오히려 공론화가 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거 해준다고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양보해 줄 것도 없습니다. 예. 뭐 반도체법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겠죠. 이미 그냥.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거에다가 굳이 생색 내 가지고 분란을 만든 모양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감수하고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뭐 안보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끌어내겠다 이런 건지 또 핵무기 문제죠. 한국형 핵 공유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핵과도 연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 이게 이제 물 위에서 물 아래서 하는 그런 대화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양 정상 간에 어떤 의제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에 대한 사전에 양국 간에 상당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도 아마 일정 정도 미국의 관심 사안이고 또 우리 측에 어떤 시그널을 준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 155mm 이 포를 수출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부족한 상태로 관측된다, 보여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예. 그러면 그런 그 전략 자산을, 무기를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수출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우방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선택은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동의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상회담 이후에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 자꾸 이제 일각에서 핵 공유와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한미 간의 어떤 관계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뭐 변화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미국 정부 행정부는 핵과 관련돼서는
그 다른 여타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 입장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획기적인 이 미국의 입장을 바꿀 만한 전환할 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공유와 관련된 발언은 제가 볼 땐 거의 끊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의 어떤 확고한 재확인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예. 현재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불화 뭐 이런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뭐 논란이다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러시아를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